수출 부진 지속. 지난달 시작되면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일본과의 갈등이 우리 교역 또 잠재 성장률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한일 관계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역시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. 네. 이번 달에도 수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. 이런 소식이 들려오네요. 네, 맞습니다. 관세청이 10일 또 20일 단위로 이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하는데요. 오늘 이제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나왔습니다. 네. 그중에서 수출을 좀 보면요. 11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2% 넘게 줄었습니다. 뭐 아직 이번 달이 20일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달 수출도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9개월째 마이너스, 그러니까 부진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좀 커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수출이 부진한 건 아무래도 또 이번에도 역시 반도체 때문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반도체 수출만 따로 뽑아보면요. 1년 전보다 34.2% 감소했습니다.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주는 현물 가격이 소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대량 구매를 할 때는 미리 계약한 금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수출 부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28%, 또 일본으로의 수출이 32% 정도 감소했습니다. 네, 일본 얘기가 막상 나와서 얘기인데 일본 네. 수출도 좀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본 쪽하고의 이 수출 규제 영향 역시 좀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? 그렇죠. 아무래도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라는 것, 즉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에 영향을 줄 네.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요.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입을 좀 보면요. 142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% 감소했습니다. 그중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%가량 줄어서 이 전체 수입 감소폭을 상회했습니다. 아무래도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또 수출이 수입보다 더 부진이 심각하다 보니까 무역 수지도 26억 달러 넘게 적자를 기록해서 1년 전 기록했던 15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74%가량 늘어났습니다. 예.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만약 이번 달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다면 90개월 동안 이어졌던 흑자 기조가 깨질 수도 있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 네, 뭐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미중 무역 갈등에 최근에 일본 그 무역 경제 보복까지 외부 악재가 좀 많아서 그런지 아무래도 앞으로의 상황이 좀 더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심지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,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까지 나왔는데요. 예.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생산 요소를 쓰되 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성장률 전망치를 의미합니다. 예. 그런데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잠재 성장률이 올해는 2.5%, 또 내후년부터는 2%대 초반, 심지어 2026년 이후로는 1%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. 이렇게 저성장 국면 진입이 우려되는 만큼에 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는 우리 경제에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. 네,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.